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분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줄기차게 쏟아지더니 요즘엔 분양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신축 아파트 입주는 어떨까요? 2024년에만 9,2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하반기 입주 물량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 2025년 입주 물량은 2024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죠. 적어도 2025년도만큼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광주 남구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데요. 2024년 10월 입주를 시작했던 봉선동 이편한상 봉선과 11월엔 월산동 진아리채와 지석동 힐스테이트 지석, 12월엔 힐스테이트 월산까지 입주가 진행 중인 상황에 2025년 2월에도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가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남구청 옆에 있는 봉선 남양유턴 3차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 입주할지는 아직 애매하죠. 오늘 영상은 광주 남구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의 입주 소식입니다. 오네트 하이브는 송림 연립주택을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파트로 2025년 2월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의 위치는 광주 남구 방림동 473의 5번지 1원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2개 동 199세대로 건축되고 타입은 5구 타입 25평 34세대, 74 타입 30평 75세대, 84 타입 33평 90세대로 구성됐습니다.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의 입지를 보면 방림초, 봉선초, 봉선중, 동화여중, 동화여고가 도보거리에 있고 광주를 대표하는 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이 아주 가깝습니다. 제2순환도로와 인접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철 2호선까지 이용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에는 총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구 타입 25평형은 3베이 3룸 판상형인데요. 소형 평수라서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2개의 냉장고 자리는 기본이고요. 다용도실도 꽤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소형이라서 안방 내 드레스룸이 적고 별도의 팬트리는 없지만 방을 2개만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면 안쪽의 작은 방을 수납공간으로 이용해 오히려 넓게 이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방향이 동향이라서 일조는 아쉬울 수 있지만 조망은 무등산을 바라보고 있어 기가 막힙니다. 74 타입 30평형도 3베이 3룸 판상형입니다. 5구 타입을 그대로 뻥튀기 해놓은 구조라서 모든 공간이 살짝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엔 한쪽에만 신발장이 있어서 그런지 꽤 넓죠. 거실로 들어가보면 거실폭 그대로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당히 넓은 주방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방엔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냉장고도 2개가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물론 익숙한 곳에 주방창까지 뚫려있는 넓은 주방입니다. 안방엔 화장대와 좀 더 커진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드레스룸 사이즈가 살짝 아쉬워 보입니다. 방향은 남향도 있고 동향도 있지만 조망을 원하신다면 동향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5구 타입과 마찬가지로 무등산 조망이 끝내주거든요. 84 타입 33평형은 4베이 3룸 판상형입니다. 보편적인 4베이 3룸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주방 공간이 살짝 다릅니다. 우선 현관부터 보자면 신발장과 상당히 넓은 팬트리가 있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욕실과 2개의 작은 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구조인데요. 거실에 들어서면 상당히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기존 아파트와는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어야 할 개수대가 주방 가운데 위치해서 조리 중에서도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뒤편으로 옮겨놓은 냉장고의 위치도 살짝 애매하고 싱크대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는 부족해 보입니다. 식탁이 놓여질 자리에는 식탁등 아래보다는 아일랜드 식탁 앞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마지막 안방 공간은 화장대와 넓은 드레스룸이 충분해 보이네요.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의 단지 배치는 2개 동으로 199세대를 채워넣다 보니 바람개비 같은 모양입니다. 101동은 맨 앞동이지만 전면에 15층짜리 광명 그린 아파트가 있어서 기대하는 조망은 아니겠죠. 또한 101동 3라인과 5, 6라인은 간섭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5층을 넘기는 층수와 동향이라면 상당히 시원한 조망이 나오겠죠. 102동의 84 타입은 남향과 남서향이 있는데 남향은 101동에 가려 서운한 조망이고요. 남서향은 아직까지는 3일 아파트가 낮아서 어느 정도는 답답한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02동 역시도 조망이 시원한 쪽을 선택한다면 동향과 4, 5라인 남향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조건 조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따지지 말고 동향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차 공간은 지하 2층까지 조성해서 지상을 공원으로 남겨놓았지만 워낙 좁은 토지의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 기대했던 조경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지하 1층에 남녀 샤워장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와 북카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광고 중인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가는 5구 타입 25평은 3억 5천부터 있고 74 타입 30평형은 4억부터 84 타입 33평은 5억 1천만원부터 나오고 있지만 매매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매매거래가 쉽지 않은 이유라면 199세대의 소형 단지라서 단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과 입주권이라서 초기 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매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전세가는 5구 타입 25평형은 2억 3천만원부터 74 타입 30평형은 2억 7천만원부터 84 타입 33평형은 2억 8천만원부터 나옵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이편한상 봉성과 힐스테이트 월산의 거래되는 전세 금액으로 고려해본다면 현재 나와있는 호가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개 안되는 5구 타입이야 조금만 조정되면 소진되겠지만 74 타입과 84 타입은 2억 7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부터 시작된다면 비슷한 금액대의 741세대의 힐스테이트 월산과 겹치는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금액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세 번째 월세 가격은 5구 타입 25평형이 보증금 2천에 월 90만원부터 74 타입 30평형과 84 타입 33평형은 보증금 3천에 월 100만원부터 나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전세가를 고려해본다면 오히려 월세 수요가 좀 더 많을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학군 1번지인 봉선동에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 봉선동 주변으로 남구 주월동과 방림동, 동구 용산동의 아파트가 신축되면 많은 분들이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가와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하는 이편한상 봉선을 제외하고 매매가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1위는 평당 1,600만원에 거래되는 주월동 남해 오네트, 2위는 평당 1,400만원에 거래되는 용산동 계룡 리슈빌, 3위는 평당 1,300만원에 거래되는 용산동 모아일가, 4위는 평당 1,270만원에 거래되는 봉선동 광명 메이루즈, 5위는 평당 1,250만원에 거래되는 방림동 봉선중길 한국 아델리움 5차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도 매매가와 똑같은 순서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여건이 편한 쪽으로 전월세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의 경우에도 199세대라는 소규모 단지라는 점과 좁은 대지에 건축되어 적용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커뮤니티가 부족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쭉쭉 올라갈 만한 매매가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제2순환도로 이용이 편하고 향후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는 점, 봉선동 학원가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어우러져 전월세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편한세상 봉선과 비교해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지만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입지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여 전월세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림동 오네트 하이브는 2025년 2월 26일부터 2달간 입주가 진행됩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입주기간 놓치지 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